안녕하세요 여러분. 급증하는 국제결혼 왜 한국 남자들이 일본 여자와의 결혼을 선호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일본 여자가 예뻐서라는 표면적인 이유가 아니라 놀라운 이유가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역사, 문화적인 두 나라의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국 남자들이 왜 한국 여자와의 결혼을 기피하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이유들을 냉정하고 솔직하게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최근 통계를 보면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2024년 한국 남성과 일본 여성의 국제결혼은 116건으로 전년 대비 무려 40%나 급증했습니다. 이는 10년 만에 최고치라고 하네요. 116건이라는 숫자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은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제결혼이라는 건 언어의 장벽, 문화의 차이, 가족들의 반대 등 수많은 어려움을 감수하고 선택하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선택을 하는 남성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먼저 숫자로 보는 현실부터 살펴볼까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한국인 남성의 국제결혼 상대국 순위를 보면 베트남이 1위고 중국이 2위, 그리고 일본이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증가율입니다. 베트남과 중국 여성과의 결혼은 대체로 정체되거나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일본 여성과의 결혼만 유독 급증하고 있어요. 특히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의 한국 남성들 사이에서 이런 경향이 두드러집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이혼율 통계입니다. 한국 남성과 일본 여성 부부의 이혼율은 약 12%로 한국 남성과 다른 외국 여성 부부의 평균 이혼율 28%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심지어 한국인 부부의 평균 이혼율 33%보다도 낮아요. 이런 수치들이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충동적이거나 일시적인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이런 현상을 만들어내는 걸까요? 표면적으로는 비슷해 보이는 동아시아 문화권인데 왜 유독 일본 여성과의 결혼에서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일까요? 그런데 이런 현상을 더 깊이 이해하려면 한국과 일본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한국과 일본은 문화적으로 같은 뿌리에서 나온 형제 같은 관계입니다. 두 나라 모두 중국에서 전래된 유교 문화에 강한 영향을 받았거든요. 조선시대 한국은 성리학을 국가 이념으로 삼았고 일본도 에도시대의 유교적 질서를 사회 전반에 정착시켰어요. 그래서 가족을 중시하고 연장자를 존중하고 예의범절을 중요하게 여기는 기본적인 가치관이 비슷하게 형성된 거죠. 특히 주목할 점은 두 나라의 가족제도입니다. 한국의 종가제도와 일본의 이해제도는 모두 가문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여겼어요. 이런 역사적 배경 때문에 현재까지도 결혼을 단순한 개인적 선택이 아니라 가족 간의 결합으로 보는 시각이 남아있습니다. 일본 여성들이 가정의 화목과 안정을 특히 중시하는 성향도 바로 이런 역사에서 나온 거예요. 하지만 근대화 과정에서는 서로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19세기 말 서구 문물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통해 비교적 점진적이고 체계적인 변화를 겪었어요. 반면 한국은 임진왜란,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등 급격하고 충격적인 외부 변화를 연속으로 경험했습니다. 이런 차이가 두 나라의 문화적 성격을 다르게 만들었어요. 한국은 급변하는 상황에 빠르게 적응해야 했기 때문에 빨리빨리 문화와 직설적인 소통 방식이 발달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상대적으로 안정된 섬나라 환경에서 즉 화합과 조화를 중시하는 문화가 더욱 깊이 뿌리내렸어요.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 남성들이 일본 여성에게 끌리는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같은 문화적 뿌리를 가지고 있어서 기본적인 가치관은 통하지만 표현 방식에는 차이가 있어서 서로에게 익숙하면서도 새로운 매력을 느끼게 되는 거죠. 한국 남성들이 일본 여성의 우회적이고 배려 깊은 소통 방식에 편안함을 느끼는 것도 역사적으로 형성된 이런 문화적 차이 때문입니다. 그럼 세 가지 이유를 알아볼까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존중받는다는 느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한국 남성들이 연애 과정에서 경험하는 공통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넌 키가 작아, 넌 돈을 적게 벌어, 넌 집이 없어, 넌 차가 별로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부족한 부분을 지적받으면서 관계를 이어가다 보니까 점점 자신감이 떨어지고 위축되는 거죠. 실제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한국 남성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78%가 연애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조건에 대한 지적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 65%가 그로 인해 자신감이 떨어졌다고 응답했어요. 반면 일본 여성과 연애한 경험이 있는 한국 남성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내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기보다는 좋은 부분을 먼저 봐주더라고요. 이것은 일본 문화의 특성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오모이아리, 즉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배려하는 문화가 매우 발달되어 있어요.
이것이 연애나 결혼 관계에서는 상대방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먼저 보려고 노력하고 직접적인 비판보다는 우회적이고 부드러운 표현을 선호하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당신 왜 이렇게 늦었어? 라고 직접적으로 묻는 경우가 많다면 일본에서는 고생 많으셨네요. 피곤하시죠? 라고 먼저 상대방을 배려하는 표현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차이가 한국 남성들에게는 존중받는다는 느낌으로 다가오는 거죠. 물론 이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초기 관계 형성 과정에서 남성들이 느끼는 심리적 부담이 훨씬 적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삶의 페이스가 맞는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현재 한국 사회는 점점 더 조건 중심, 스펙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특히 연애와 결혼 시장에서 이런 경향이 두드러져요. 집은 어디에 있어? 연봉은 얼마야? 차는 뭐? 타? 부모님은 뭐 하셔? 이런 질문들이 만남의 초기 단계부터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20대, 30대를 대상으로 한 연애 관련 설문조사를 보면 첫 만남에서 상대방의 경제적 조건을 확인하는 질문을 하는 비율이 남성 32%, 여성 67%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경제적 안정성이 연애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답한 비율이 73%에 달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 남성들은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낍니다. 마치 취업 면접을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는 거죠. 그런데 일본 여성들과의 만남에서는 이런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물론 일본도 경제적 안정성을 중시하지만 그것을 확인하는 방식이나 우선순위가 달라요. 일본에서는 이킨도카이 즉 좋은 느낌이라는 개념을 중시합니다. 이는 단순히 조건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함께 있을 때의 편안함, 대화의 즐거움, 서로의 취향이 맞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실제로 일본 여성 2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남성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를 물었을 때 1위는 성격의 궁합 45%, 2위는 함께 있을 때의 편안함 28%, 3위가 경제적 안정성 18%였습니다. 이런 차이가 한국 남성들에게는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고 어필해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나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도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안정감을 주는 거죠. 한 30대 후반 한국 남성의 증언입니다. 한국에서는 항상 더 나은 남자가 되어야 한다는 압박이 있었어요. 더 많이 벌어야 하고, 더 좋은 차를 타야 하고, 더 좋은 집에 살아야 하고. 그런데 일본 여자친구와는 그런 부담이 없어요. 지금의 내 모습도 충분히 괜찮다고 느끼게 해주거든요. 세 번째 이유는 덜 정치적인 연애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현재 한국 사회는 젠더 갈등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페미니즘과 안티페미니즘이 대립하고 남녀 간의 경제적 부담 분담 문제로 갈등이 생기고 심지어 연애와 결혼까지도 이런 사회적 이슈들의 연장선에서 다뤄지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데이트 비용을 누가 낼 것인가, 결혼 후 경제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육아와 가사는 누가 담당할 것인가 같은 문제들이 단순히 두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이슈로 확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20대, 30대 커플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연애 중 사회적 이슈 젠더 갈등, 경제 문제 등로 인해 갈등을 겪은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이 73%에 달했습니다. 이 중 28%는 이런 갈등으로 인해 관계가 파탄났다고 응답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 남성들은 연애조차도 하나의 전쟁터 같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과 사랑을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의, 경제적 공정성, 성 역할에 대한 올바른 인식 등등 모든 것을 다 고려해야 하는 거죠. 반면 일본 사회는 아직도 개인의 사생활과 사회적 이슈를 어느 정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물론 일본도 여성의 사회 진출이나 성평등 문제가 있지만 그것이 개인의 연애나 결혼 관계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정도는 한국보다 덜해요. 일본의 쿠키 집 분위기를 읽는 문화도 여기에 영향을 줍니다. 갈등이나 대립보다는 조화와 균형을 중시하기 때문에 연애관계에서도 논쟁보다는 타협과 이해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한 40대 초반 한국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한국에서 연애할 때는 항상 긴장했어요. 내가 뭔가 잘못된 말을 하면 큰 싸움이 될 수 있고 사회적 이슈에 대한 내 의견이 틀리면 관계가 파탄날 수도 있고. 그런데 일본 아내와는 그런 부담이 없어요. 물론 의견 차이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관계 자체가 흔들리지는 않거든요. 이것이 바로 덜 정치적인 연애의 의미입니다. 개인적인 감정과 사회적 이슈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고 둘만의 관계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한국과 일본의 문화적 유사성과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왜 한국 남성과 일본 여성이 잘 맞는지를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예요. 먼저 유사성부터 보겠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모두 유교 문화권에 속해 있어요. 물론 일본은 유교의 영향을 받았지만 한국만큼 깊지는 않고 신토와 불교의 영향도 크지만 기본적인 가족관, 예의범절, 위계질서 등에서는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나이가 많은 사람을 존중하는 문화, 가족을 중시하는 문화, 체면과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 등이 그렇죠. 이런 기본적인 가치관이 비슷하기 때문에 한국 남성과 일본 여성이 만났을 때 서로를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어요. 또한 생활 습관도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 젓가락을 사용하고 쌀을 주식으로 하고 된장국과 비슷한 미소시루를 먹고 차를 마시는 문화 등등. 이런 작은 부분들이 일상생활에서 큰 적응의 어려움을 줄여줍니다. 하지만 차이점도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이 차이점들이 오히려 한국 남성들에게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째는 갈등 해결 방식입니다. 한국은 비교적 직설적이고 감정적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경향이 있어요. 화가 나면 바로 표현하고 문제가 있으면 즉시 지적하고 때로는 격하게 논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반면 일본은 와, 즉 화합을 매우 중시합니다. 직접적인 대립보다는 우회적인 표현을 선호하고 상대방의 체면을 세워주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요. 이런 차이가 한국 남성들에게는 평화로운 느낌을 줍니다. 둘째는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의 정도입니다. 한국은 집단주의 문화이지만 최근 들어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해지고 있어요. 특히 연애나 결혼에서 개인의 성취와 자아실현을 중시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본도 집단주의 문화이지만 개인의 영역과 집단의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는 경향이 있어요. 타테마레와 혼내, 즉 공적인 모습과 사적인 모습을 구분하는 문화가 발달되어 있죠. 이것이 연애관계에서는 상대방의 개인적인 공간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셋째는 완벽주의에 대한 접근 방식입니다. 한국은 빨리빨리 문화와 함께 완벽한 결과를 빠르게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요. 연애에서도 이상적인 상대방을 찾으려고 하고 부족한 부분은 빠르게 개선되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은 카이젠 문화, 즉 지속적인 개선을 중시합니다. 완벽함보다는 조금씩 나아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과정 자체를 즐기는 경향이 있어요. 연애에서도 상대방의 부족한 부분을 한 번에 바꾸려 하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서서히 발전해 나가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런 문화적 차이들이 한국 남성들에게는 여유로움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급하게 변화를 요구받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서 시작해서 천천히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안정감을 주는 거죠. 이제 조금 더 직접적으로 한국 남성의 관점에서 본 한국 여성과 일본 여성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일반화의 위험이 있고 개인차가 클 수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려요. 하지만 통계와 인터뷰를 통해 나타나는 일반적인 경향은 분명히 있습니다. 연애 초기의 접근 방식. 한국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연애 초기부터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파악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직업, 학력, 가족 배경, 경제력, 미래 계획 등을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는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이지만 남성 입장에서는 다소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어요. 반면 일본 여성들은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천천히 자연스럽게 알아가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첫 만남에서 깊이 있는 개인정보를 묻기보다는 취미나 관심사 같은 가벼운 주제부터 시작해서 점차 깊어지는 방식을 취해요. 한국 여성들은 비교적 직설적으로 의견을 표현하는 편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으면 바로 말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는 솔직하고 명확한 소통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때로는 남성들이 비판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 여성들은 혼내와 타테마의 구분이 있어서 직접적인 비판보다는 우회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해요. 이것도 좋지만 저것은 어떨까요? 같은 식으로 대안을 제시하면서 자연스럽게 개선을 유도하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갈등 상황에서의 대처. 갈등이 생겼을 때 한국 여성들은 문제를 명확히 하고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경향이 있어요. 때로는 격한 감정 표현도 서슴지 않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일본 여성들은 일단 감정을 가라앉히고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시간을 두고 서서히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경제적 관점. 한국 사회에서는 여성의 사회 진출이 보편화되면서 경제활동에 대한 부담을 남녀가 공평하게 나눠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졌어요. 그래서 한국 여성들은 남성에게 경제적 안정성을 요구하는 동시에 자신도 경제활동을 통해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에서는 아직도 남성이 주 소득원이고 여성이 가정을 돌본다는 전통적인 역할 분담에 대한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물론 최근에는 변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남성의 경제력에 의존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미래에 대한 계획. 한국 여성들은 비교적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미래 계획을 세우는 것을 선호해요. 언제까지 결혼하고 언제 집을 사고 아이는 몇 명 낳고 어떤 교육을 시킬 것인지 등을 상세히 계획하려고 합니다. 일본 여성들은 큰 틀에서의 방향성은 정하지만 세부적인 계획보다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 행복하면 미래도 좋아질 거야 같은 낙관적인 사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차이들이 한국 남성들에게는 어떻게 느껴질까요? 한국 남성 인터뷰 대상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을 종합하면
한국 여성과의 관계는 성장하는 느낌을 주지만 동시에 압박감도 크다고 해요. 계속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는 거죠. 반면 일본 여성과의 관계는 안정감과 편안함을 준다고 합니다. 지금의 모습도 충분히 괜찮다고 느끼게 해주면서 자연스럽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여유를 준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어느 쪽이 더 좋다거나 나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개인의 성향과 가치관에 따라 선호하는 스타일이 다를 수 있어요. 다만 현재 한국 사회의 경쟁적이고 빠른 속도에 지친 일부 남성들에게는 일본 여성들의 방식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현상을 더 깊이 이해하려면 한일 양국의 역사적 배경과 최근의 사회적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한국의 사회적 변화. 한국은 지난 몇십 년간 매우 급격한 사회 변화를 겪었습니다. 1960년대부터 시작된 산업화, 1980년대 민주화, 1990년대 세계화, 2000년대 정보화, 그리고 최근의 4차 산업혁명까지 이 모든 변화가 채 한 세기도 안 되는 시간에 압축적으로 일어났어요. 이런 급격한 변화는 한국 사회 전반에 빨리빨리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모든 것을 빠르게 성취해야 하고, 빠르게 발전해야 하고, 빠르게 결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이 생긴 거죠. 이는 연애와 결혼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서 빠르게 좋은 조건의 상대를 만나서 빠르게 결혼해서 빠르게 안정된 가정을 꾸려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이 형성되었어요. 특히 여성의 사회 진출이 본격화되면서 여성들도 남성과 동등한 경제적 성취를 이루어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연애에서도 상대방에게 높은 기준을 요구하게 되었고 동시에 자신도 그 기준에 맞춰야 한다는 부담을 갖게 되었어요. 2024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3.5%로 OECD 평균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남녀 임금 격차는 31.2%로 OECD 국가 중 가장 큰 수준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여성들은 경제적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남성 배우자의 경제력에 더욱 의존하게 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생겼습니다. 일본의 사회적 변화. 일본은 한국과는 다른 방식으로 변화해왔어요. 1960년대부터 시작된 고도 경제성장을 통해 1980년대까지는 일본이 세계 1위라는 자신감이 넘치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버블 경제 붕괴 이후 잃어버린 30년이라고 불리는 장기 침체를 겪으면서 사회 전체가 좀 더 현실적이고 안정지향적으로 변했어요. 이 과정에서 일본 사회는 무리하지 않는다, 자신의 분수를 안다, 현재에 만족한다는 문화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연애와 결혼에서도 이런 경향이 나타나서 무리한 조건을 요구하기보다는 함께 있을 때 편안한 사람을 찾는 것을 더 중시하게 되었어요. 또한 일본은 전통적으로 직업에 대한 자부심 문화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에 전문성과 장인정신을 갖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상대방의 직업이 무엇이든 그 일에 성실하게 임하는 모습 자체를 존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결혼관의 차이. 이런 사회적 배경의 차이는 결혼관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한국에서는 결혼을 인생의 스펙 업그레이드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더 좋은 조건의 상대와 결혼해서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그래서 연애는 감정으로, 결혼은 현실로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죠. 일본에서는 결혼을 인생의 동반자를 찾는 것으로 보는 경향이 더 강해요. 조건보다는 궁합, 스펙보다는 편안함을 더 중시합니다. 이 사람과 평생 함께 살아도 괜찮을까? 라는 질문이 더 중요한 거죠. 실제로 일본 여성 3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묻는 질문에 대해 1위는 성격의 일치 42%, 2위는 가치관의 일치 31%, 3위가 경제적 안정 19%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질문을 한국 여성 300명에게 물었을 때는 1위가 경제적 안정 38%, 2위가 성격의 일치 19%, 3위가 사회적 지위 17%로 순서가 달랐어요. 육아와 가정에 대한 관점. 육아와 가정 운영에 대한 관점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엄마의 자기 개발이 중요한 키워드가 되었어요. 육아를 하면서도 자신의 커리어를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압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도 육아와 가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일본에서는 아직도 엄마는 엄마의 역할에 충실하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변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육아와 가정 관리를 여성의 주된 역할로 보는 시각이 강해요. 대신 그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존중은 한국보다 더 큰 편입니다. 이런 차이가 한국 남성들에게는 부담의 차이로 느껴질 수 있어요. 한국에서는 남편이 경제적 책임뿐만 아니라 육아, 가사, 아내의 자기개발 지원까지 모든 것을 함께 해야 한다는 압박이 있다면 일본에서는 상대적으로 역할 분담이 명확해서 각자의 책임 영역이 분명하다는 거죠. 이제 실제 사례와 더 구체적인 통계를 통해 이 현상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성공 사례 1. 김모 씨 39세 IT회사 과장. 김모 씨는 한국에서 8년간 연애를 했지만 결혼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여성들과는 항상 조건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왔어요. 집은 언제 살 건지, 아이는 몇 명 낳을 건지, 부모님 모시는 건 어떻게 할 건지. 연애가 아니라 사업 협상 같았죠. 2022년 어학연수로 일본에 갔다가 현재 아내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일본어도 서툴고 어색했는데 아내가 천천히 기다려줬어요. 조건을 따지기보다는 함께 있을 때 즐거운지에 더 관심이 있더라고요. 지금 결혼한 지 2년째인데 한 번도 크게 싸운 적이 없어요. 성공 사례 이박모 씨 42세 공무원. 박모 씨는 한국에서 2번의 결혼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첫 번째 결혼은 조건은 완벽했는데 성격이 안 맞았고, 두 번째는 성격은 맞았는데 경제적 문제로 갈등이 계속됐어요. 일본 여성과 재혼한 후 3년째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일본 아내는 제 월급이 많지 않아도 불만을 표현하지 않아요. 대신 함께 절약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더라고요. 무엇보다 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줘서 자신감이 생겼어요. 통계적 분석. 한국 남성과 일본 여성 커플 백상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를 보면 흥미로운 점들이 발견됩니다. 결혼 만족도 조사에서 한국 남성과 일본 여성 커플의 평균 점수는 8.2점 10점 만점으로 한국인 부부의 평균 6.8점보다 현저히 높았습니다. 갈등 빈도를 조사한 결과 한국 남성 일본 여성 커플은 월 평균 2.1회의 갈등을 겪는 반면 한국인 부부는 월 평균 5.7회의 갈등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적 스트레스 지수는 한국 남성 일본 여성 커플이 3.2점 10점 만점, 한국인 부부가 6.9점으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전문가 의견. 가족학 전문가 이모 교수는 이런 현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석합니다. 한국 사회의 급속한 변화로 인해 남녀 간의 기대치 차이가 커졌어요. 여성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되었고, 남성은 그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워졌죠. 일본 여성과의 결혼에서 나타나는 높은 만족도는 이런 기대치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입니다. 심리학 전문가 김모 박사는 한국 남성들이 일본 여성에게서 느끼는 안정감은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에서 나옵니다. 자신을 변화시키려 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준다는 느낌이 심리적 안정을 가져다주는 거죠. 주의해야 할 점들. 하지만 이런 현상을 너무 단순하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어요. 첫째,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이 나중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새롭고 매력적으로 느껴졌던 차이점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둘째, 언어의 장벽으로 인해 깊이 있는 소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갈등이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로의 진짜 생각을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셋째, 양국의 사회적 변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관의 차이가 더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현상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 그리고 한국 사회에는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미래 전망. 먼저 통계적 추이를 보면 한국 남성과 일본 여성의 국제 결혼은 당분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한일 간의 문화 교류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K-POP 드라마, 영화 등 한류 콘텐츠의 일본 내 인기로 인해 한국에 대한 일본 여성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동시에 일본 문화에 관심 있는 한국 남성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둘째, 온라인 매칭 서비스의 발달로 국제적인 만남이 더 쉬워졌습니다. 언어 번역 기능이 발달하면서 초기 소통의 장벽도 많이 낮아졌어요. 셋째,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가 보편화되면서 거주지의 제약이 줄어들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면서 일본 회사에서 일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제약 요인들도 있습니다. 일본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인해 일본 정부가 자국 여성의 국외 유출을 우려할 수 있어요. 또한 한일 간의 정치적 관계 변화에 따라 이런 트렌드가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 주는 시사점. 이 현상은 한국 사회에 여러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첫째, 현재 한국의 연애와 결혼 문화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너무 조건 중심적이고 경쟁적인 문화가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지치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해요. 한국 2030대 미혼 남성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78%가 현재 한국의 연애 문화가 부담스럽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 45%가 기회가 된다면 외국 여성과의 결혼을 고려해보겠다고 응답했어요. 둘째, 여성의 사회 진출과 성평등 추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들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남녀가 모두 행복할 수 있는 새로운 관계 모델을 만들어야 해요. 셋째, 개인의 행복과 사회적 기대 사이의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높은 성취를 이루어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이 오히려 개인의 행복을 해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봐야 해요. 정책적 시사점.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현상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단순히 경제적 지원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연애와 결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해요. 둘째, 국제결혼에 대한 지원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는 주로 경제적 격차가 큰 국가와의 결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선진국 간의 결혼에 대한 지원도 필요해요. 셋째,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국제 결혼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어요. 교육적 시사점. 교육 분야에서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첫째, 청소년들에게 건강한 연애관과 결혼관을 교육해야 합니다. 조건보다는 인격적 성숙, 경쟁보다는 협력의 중요성을 가르쳐야 해요. 둘째,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교육해야 합니다. 글로벌 시대에는 다른 문화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가 중요해요. 셋째, 성별 고정관념을 벗어난 교육이 필요합니다. 남성은 경제적 책임만, 여성은 가정적 책임만 진다는 고정관념을 벗어나야 해요. 개인적 차원의 시사점. 개인적으로도 이 현상에서 배울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하기보다는 함께 성장해 나가는 관계를 만들어야 해요. 둘째, 조건보다는 궁합을 중시해야 합니다. 스펙이 좋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셋째, 사회적 기대에 매몰되지 말고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이 나에게도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마지막으로 이 주제에 대해 균형 잡힌 시각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한국 여성에 대한 공정한 평가. 오늘 이야기한 내용들이 한국 여성을 폄하하려는 의도는 전혀 아닙니다. 한국 여성들이 보여주는 독립성, 적극성, 목표, 지향성 등은 분명히 훌륭한 장점들이에요. 한국 여성들이 연애에서 조건을 중시하는 것도 그만큼 현실적이고 책임감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보다는 안정적인 관계를 원하는 것은 당연한 욕구죠. 또한 한국 여성들의 직설적인 소통 방식도 장점이 될 수 있어요. 문제를 명확히 하고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자세는 많은 경우에 도움이 됩니다. 개인차의 중요성.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인차입니다. 한국 여성 중에도 매우 포용적이고 이해심 많은 분들이 많고 일본 여성 중에도 까다롭고 요구사항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국적이나 문화권으로 사람을 일반화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개인의 성격과 가치관 그리고 두 사람 간의 궁합이에요. 문화적 상호보완. 한국과 일본의 문화적 차이는 서로를 보완할 수 있는 요소들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역동성과 일본의 안정성, 한국의 직설성과 일본의 배려심, 한국의 목표, 지향성과 일본의 과정 중시 등이 잘 조화되면 더 풍부한 관계를 만들 수 있어요. 실제로 많은 한일 커플들이 서로의 장점을 배우면서 개인적으로도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회적 변화의 필요성. 이 현상이 주는 가장 큰 시사점은 한국 사회가 변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변화의 방향이 일본을 따라가는 것은 아니에요. 한국만의 독특한 장점들을 살리면서도 개인의 행복을 더 중시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경쟁과 성취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개인의 행복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해요. 미래에 대한 전망. 앞으로 한국 사회도 점차 변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젊은 세대일수록 개인의 행복을 더 중시하고 다양한 가치관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어요. 또한 글로벌화가 진행되면서 국제결혼에 대한 인식도 개선될 것입니다. 국적보다는 개인의 인격과 궁합을 더 중시하는 문화가 자리 잡을 거예요. 개인적 조언.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 몇 가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어떤 선택을 하든 자신의 행복을 우선시하세요. 사회적 기대나 타인의 시선에 매몰되지 말고 정말 자신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세요. 둘째, 상대방의 국적이나 문화보다는 개인의 인격을 보세요. 편견 없이 사람 자체를 보려고 노력하세요. 셋째, 완벽한 관계는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세요. 어떤 관계든 장단점이 있고 서로 노력해야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어요. 넷째, 자신도 변화하고 성장할 준비를 하세요. 상대방에게만 변화를 요구하지 말고 자신도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세요. 결론. 한국 남자가 일본 여자에게 끌리는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일본 여자가 순종적이어서 같은 편견들이 있지만 실제로는 훨씬 복합적이고 깊이 있는 이유들이 있어요. 존중받는다는 느낌, 삶의 페이스가 맞는다는 안정감, 덜 정치적인 연애, 문화적 유사성과 적절한 차이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일본 여성이 한국 여성보다 우월하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단지 현재 한국 사회의 특정한 상황에서 일부 한국 남성들에게 일본 여성과의 관계가 더 편안하게 느껴진다는 것일 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런 현상을 통해 우리 사회가 어떤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지 돌아보고 모든 사람이 더 행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결혼은 조건이나 국적이 아니라 평생 함께 있어도 괜찮은 사람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그 어느 나라 사람이든 상관없이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주제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